그러니까 오늘은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경제학 3부 제5장의 연립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연립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을 구성을 할 때 분석 대상을 여러 개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묘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량 모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립방정식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연립방정식 모형에 대한 내용과 중요한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만 계량경제학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계열 분석법이라든지 다양한 계량경제학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립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연립방정식 모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량경제학을 배우고 계량경제학을 활용하고 또 계량경제학 이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쓸 때에 꼭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모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립방정식 모형과 관련해서 주요한 용어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내생변수, 엔다지너스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개별 방정식에서 등호의 좌측에 오는 이런 변수가 바로 내생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생변수, 엑사지너스 베리어블 또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또는 프리디터민드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변수는 모형 외부에서 그 값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서 해당 방정식에서 우측에 오는 변수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모형과 관련해서 설명변수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이 설명변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방정식에는 내생변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다른 방정식에서는 외생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변수, 인스트루멘탈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단 최소 자성법이라든지 몇 가지 연립방정식 추정법에 사용되는 변수를 특별히 도구변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차내생변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시계열상에 바로 전기에 결정된 내생변수 값을 시차내생변수, 레그드 엔다지너스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생변수, 외생변수, 설명변수, 도구변수, 시차내생변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립방정식 모형의 형태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연립방정식 모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구조 모형입니다. 스트럭처럴 마들입니다. 분석 대상의 경제 관계를 직접 방정식의 형태로 기술한 것으로서 개별 방정식 간 경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적인 연관성, simultaneous relationship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조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생변수로 y1, y2, y3가 있다고 할 때 또 외생변수 x1, x2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y1은 다른 방정식에서 내생변수인 y2와 y3의 함수이기도 하면서 외생변수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y2라는 변수는 다른 이퀘이션의 내생변수인 y1과 y3의 함수이기도 하면서 독립변수의 함수입니다. 세 번째 y3 변수는 다른 방정식의 내생변수인 y1, y2의 함수이기도 하면서 독립변수 x1과 x2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들이 자기 방정식에서는 내생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방정식에서는 외생 변수, 선결 변수, 설명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모형을 구조 모형,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별 방정식은 구조 방정식, 스트럭처럴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또는 행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비헤이비어럴 이퀘이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생 변수, 방정식의 좌측에 오는 내생 변수, 방정식의 우측에 오는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한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정해야 될 구조 모형에서 추정해야 될 알파 i와 베타 i, 감마 i를 구조 계수, 스트럭처럴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또는 구조 파라미터, 스트럭처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모형에 있어서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오차항 U1, U2, U3는 각각 독립적인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U1, U2, U3 각 이퀘이션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모형이 바로 구조 모형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모형의 형태는 유도형 모형 또는 축약형 모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duced Form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구조 모형에 있어서는 방정식의 개수와 내생 변수의 개수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모형을 푸는 절차를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생 변수는 독립 변수들만의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모형을 내생 변수에 대해서 풀면은 y1은 x1, x2라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y2 역시 x1, x2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y3 역시 x1, x2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모형을 유도형 모형, 축약형 모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도형 모형에 있어서의 이 파라미터는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구조 모형에 있는 파라미터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형 모형의 파라미터는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식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모형의 세 번째 형태는 축차형 모형이라고 해서 Recursive Form Model이라고 합니다. 구조 모형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할 때 구조 모형에서 유도형 모형으로 독립 변수들만의 함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y1은 x1, x2라고 하는 외생 변수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y2는 첫 번째 방정식에서 내생 변수인 y1과 독립 변수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y3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생 변수와 독립 변수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들만의 코에피션트를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행렬 형태로 보았을 때 하방 삼각행렬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형이 바로 축차형 모형, Recursive Form Mode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모형의 네 번째 형태는 외견모관 회귀 모형, 영어로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이라고 합니다. 함수 형태를 보게 되면 y1, y2, y3는 각각 독립 변수들만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y1은 y2, y3의 함수 형태가 아닙니다. y2, y3 역시 다른 내생 변수의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유도형 모형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U1, U2, U3가 서로 밀접하게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 모형을 예를 든다면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의 투자 함수를 추정을 한다라고 할 때 각 회사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 회사 고유의 투자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GM의 투자라고 하는 의사결정 행위는 포드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드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GM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함수상으로 외견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에러 텀을 통해서 이퀘이션과 이퀘이션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모형을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가지 실증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러한 모형입니다.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모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 연립방정식 편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Simultaneous Equation Bias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고전적 최수자성법을 배울 때로 돌아가서 고전적 좌수재성 추정량이 바람직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독립변수는 고정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모형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바로 이 가정이 위배됩니다. 특정 방정식의 오차항과 그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방정식에서는 내생변수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와 상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조방정식,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구조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에서 오차항이 변화한다. 이러면은 y1이 변화하게 됩니다. y1이 변화하면은 두 번째 방정식 y2와 세 번째 방정식 y3에서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y2와 y3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y2와 y3가 첫 번째 방정식에서 오차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항과 독립변수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가정에 위배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연립방정식 편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존재를 고려할 때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